네, 비트코인 역사에서 처음 보는 숫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무려 7만 2천 달러를 뚫어내면서 지금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원화로는 1억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숫자가 현실로서 등장을 해줘 버렸습니다. 이 반감기 전에 과연 7만 달러 돌파를 이뤄낼 것인가 라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전 포인트, 기대 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7만 2천 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실 빡센 조정이 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차트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 이슈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물 매수 수요로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7만 2천 달러 가격, 이 반감기 전에 7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8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53%대 중반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이른바 알트들이 자고 일어나서 펑펑 튀어다닐 그런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아래, 40% 아래로 좀 빠져줘야 알트들이 팡팡 튀어오를 수 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차트죠. 과연 지금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오를까? 떨어질까? 막 이런 단기 홀더분들 특히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기로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되게 조금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거에 반감기 이후에 어떤 흐름을 비트코인이 보여왔는지를 꽤나 선명하게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지금 단계는 아직 여기라는 거죠.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이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반감기였죠. 반감기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급등, 급락, 급등 그렇게 새로운 고점 형성 이런 패턴을 보여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을 하면서 전례 없는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그런 이벤트 하나가 비트코인 가격을 반감기 전에 굉장히 급격하게 끌어올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뭐 그런 것들도 느끼기에는 충분해 보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 타이탄이 지금 월간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미 페이즈 2, 2단계 국면에 지금 강세장 2단계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일단 2단계로 진입을 하면 급등, 진입하면 급등, 진입하면 급등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진입을 이제 막 했다.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꽤나 전폭적인 숫자를 지금 차트에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월간 차트예요. 캔들 하나가 지금 한 달인 건데 이번 강세장 고점은 1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 차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일단 뭐 7만 달러 위로 지금 올라서 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른바 10만 달러, 10만 달러 시대는 정말 머지않아서 연내에도 어쩌면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고 이런 전폭적인 강세론을 견지하는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20만 달러 이런 숫자들도 스멀스멀 조금 더 강력하게 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별 분석가들이 저렇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때가 많지만 사실은 월가의 월스트리트에서의 전통적인 금융기업들이 뭔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 전폭적인 리포트를 제시할 때 요때 조금 더 귀가 솔깃해지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죠. 번스타인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인데 이번에도 재미있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 15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전망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었다. 말 그대로 대박 수준이 아니라 초대박을 터뜨리다 보니까 이런 투자은행들이 전망 리포트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어이씨 이 정도까지 몰랐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년 중반에 15만 달러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확신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번스타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랠리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채굴주에 대한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몰리게 되면서 가격은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채굴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성을 높이는 것이고 희소성이 높아지는데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희소성, 공급량이 훅 떨어지는 거. 그런데 앞으로 계속 훅훅 4년 주기로 떨어진다라는 거. 그게 지금 반감기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현물 ETF의 등장 이후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는데 이른바 수요 충격이 왔는데 공급 충격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공급 충격은 더 강화되는 상황.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원자재에 대한 수요 충격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 옥수수 이런 거에 대한 수요 충격이 발생을 하면 밀이나 옥수수에 대한 생산량을 늘려서 그 수요를 맞춰주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엄청 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공급량을 늘려서 그 수요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격 안정화 시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려는 사람이 지금 엄청 늘었는데 앞으로 공급량은 줄어들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다라는 거,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걸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활용해서 떼돈을 벌어보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든 존재가 누구다? 블랙록.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번스타인이 얘기하고 있는 왜 채굴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석가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 탐색 중이고 그 과정에서 하락이 있을 거다. 당신의 임무는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편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세장이든 강세장 중간에 하락, 급락이 발생을 했었고 통상적으로는 20% 전후, 많게는 40% 수준까지도 급락이 있었고 강세장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급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했고 요번 사이클에서는 지금 끽해봤자 마이너스 22, 막 40%, 50% 이런 거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해주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공매도가 터지더라도 지금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꽉 붙잡고 강세장을 잘 즐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숫자에 쫄아서 급락할 때 패닉셀 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맥락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크립토 퀀트 데이터인데 지금 비트코인 조정 신호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채굴자 수익성이 지난해 12월 이후에 지금 최고 수준이고 트레이더들 미실현 이익 마진이 57%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조정이 발생을 했고 특히 단기 홀더들의 매도 압력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권에 들어온 지갑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단기 홀더들은 지금 단계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그렇게 매도 압력이 발생을 하면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조정폭이라는 게 예전에는 30-40%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정도 조정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물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막 한 40%씩 빠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물 ETF 이슈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정말 초 대박입니다. 5개 종목이 지금 20억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고 3,500개 미국의 전체 ETP 가운데 20억 달러 이상 종목은 44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지를 지금 이런 숫자만 놓고 봐도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는 157개 종목에 불과한데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 사실은 기관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본궤도에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2달 조금 지난 상황에서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방향성 세팅은 끝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도 아주 섹시합니다. 이 4,000달러 드디어 뚫어냈고 지금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비교적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달러 심리적인 지지 라인에 대한 돌파 지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4,000달러를 뚫어냈습니다. 덴쿤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이더리움의 시세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 전고 돌파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알리 같은 경우에는 5,000달러로 가는 길은 더 명확하게 보인다. 핵심 장애물 4,522달러에서 4,646달러 구간 여기 60만 개 주소에 지금 163만 이더가 담겨 있대요. 그래서 강력한 저항 구간을 형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고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많다. 여기만 뚫어내면 5,000달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올타임 하이 신고가가 5,000달러 부근에서 그렇게 머지않아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5,000달러 시대 결국에는 이번 강세장 사이클에서 10,00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되어버렸고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단순히 개미들이 몰린다 요거 갖고는 안 될 거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수요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몰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10,000달러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과연 언제쯤 승인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트 쿤케 이번에 블랙록의 신임 ETF 담당 이사로 영입이 된 나름 업계에서는 방귀 좀 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 이런 얘기를 해요.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75%로 예상을 하고 있다. 만약에 SEC가 승인을 거부하면 항소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승인을 거부했을 때 명백한 이유가 없다라면 기관들이 이제 소송을 낼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사건이 이미 전례가 됐기 때문에 당장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블랙록도 마찬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승인 거부 이유 제시 없이 승인을 거절한다라면 또 한 번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매트 코르바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컨센서스 법률 자문이거든요. 이더리움 인프라 구축 기업이 컨센서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여기에 법률 자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처음에는 거절될 수도 있다. 이더리움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SEC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SEC는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을 한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초초 대박을 터뜨렸고 그렇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안 될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다 대고 미등록 증권 이슈를 갖다 붙이기에는 이건 너무 억지스럽다. 당장 이거는 만약에 미등록 증권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불가 SEC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이건 바로 소송으로 갈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SEC가 어떤 갈래타기 양상을 보여줄지 굉장한 화두가 돼버렸고 3월 13일 당장 내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3일 밤 10시 반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적용이 단행이 되고 빠르면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그래서 3, 4, 5 이렇게 되게 의미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함께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이게 제일 대형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메타마스크가 마스터카드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코인데스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건데 마스터카드 기반의 온체인 결제 카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로 결제를 하는데 마스터카드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마스터카드 신용카드로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에서는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박인 거죠. 그래서 메타마스크와 마스터카드가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진정한 탈중앙화 웹3 결제 솔루션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초대박인 거는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기반 월렛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죠. 월간 활성 사용자만 지금 3천만 명이 넘습니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전 세계 카드 네트워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신용카드 기업 가운데 하나이고 이곳이 이미 구축한 카드 네트워크에다가 메타마스크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 시스템을 융합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는 그냥 마스터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데 그게 암호화폐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내 메타마스크 지갑과 마스터카드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나도 모르게 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 우리가 근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생활에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가장 흔한 사례가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중심에 메타마스크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더리움 기반이고 이더리움 월렛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지금 흥미로운 일들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양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침투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메타마스크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스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큰 돈 안 들이고 마스터카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윈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 XRP, 우리의 XRP가 드디어 조금 움직여 줬습니다. 0.6달러 위에서의 지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잘 받아줬고 1시간 사이에 20% 급등을 해주면서 지금은 0.71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본궤도에 오르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1달러 돌파를 이뤄내고 전고 돌파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데 차트를 보면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짙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크립토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간 차트예요.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0.73달러까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0.73달러 돌파 지지에 성공을 하면 0.91달러 위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 우리가 몇 번 짚어봤잖아요.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너무 차트가 예쁘게 오랫동안 형성돼 왔는데 지금 뚫고 올라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XRP에 대한 어떤 1달러 이상에 대한 랠리를 기대할 때는 기본 전제는 0.6달러 돌파 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간 차트의 꼭지점 부근에서 돌파 지지 상황을 확인해 주는 게 0.6달러 돌파 지지. 그런데 지금 이게 몇 주에 걸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뭐 꼬라 박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는 워낙 오랫동안 길게 장기간 형성되어 왔던 대칭 상승 패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는 게 맞고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 그 기대감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고, 차트적으로는 2달러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3데이 차트예요. 3데이 차트를 봐도 차트가 되게 예쁩니다. 지금 여기서도 상당 꼭지점 저항을 지금 뚫어냈고 돌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월드 오브 차트 같은 경우에는 2.4달러까지 갈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3데이 차트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패턴대로 잘 움직여주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텐데, 어쨌든 정말 너무 오랫동안 숨죽여왔던, 거기다가 2020년 12월 20일 SEC의 갑작스러운 소송 이후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지금 견뎌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아직 소송 리스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트 패턴적으로는 의미 있는 모습들이 뭐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나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나 3데이 차트를 통해서 보나 이렇게 흥미롭게 설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크 디펜더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작에 한참 전에 했던 얘기인 건데 0.6달러 지지 이후에는 0.64달러, 그리고 나서 0.77달러, 그리고 나서 0.9191달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고, 일단 1달러 위에만 좀 올라서 주면 추가적인 기대감 역시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는 2분기나 3분기에 배심원 판결에 대한 결과, 그리고 빠르면 3분기 전에 소송 1심 판결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은 2분기에 배심원 판결 진행한다라고 했고, 배심원 판결 결과만 놓고 봐도 어느 정도 1심 판결에 대한 예측 전망이 좀 선명하게 상대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라고 해봤자 6월 안에 뭔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XRP 시세를 끌어당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전고 돌파의 힘이라는 거는 그 정도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 빵 하고 들어왔을 때 이런 상황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솔라나랑 이더리움 차트를 지금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솔라나의 흐름을 보니까 과거 이더리움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지금 여기에 솔라나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이더리움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면 솔라나 1000달러 시대도 이번 강세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알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셔닝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시장 전체 대장이긴 하지만 상대적인 수익률이 알트보다 조금 적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알트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고 막 미들급 이하 밈코인 이런 건 좀 무섭다, 이런 분들은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 그냥 투자를 하시면은 어떨까, 그냥 안정적으로 대장급에 들어가시면 되고, XRP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장급이지만 지금 소송 리스크가 있어서 얘는 정말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XRP는 웬만하게 뚝심이 있지 않으면 신규 진입은 사실 그렇게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미 오랜 시간 대응을 해오면서 XRP의 주변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마음의 심지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신규 진입한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XRP는 아직 소송 리스크를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다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반등세를 보였고, 지난해 1년 동안 거의 최고 수익률을 보여줬던 알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솔라나가 과거 이더리움 패턴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안정적인 알트코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신규 매수 타이밍은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차트 많이 보셔야 되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정말 아무렇게나 물려버리니까 신규 진입은 언제나 신중하게 리서치 빡세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아마도 어쩌면
정말 뭔가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일단 만약에 재선을 통해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그냥 뭐랄까 변수가 아닌 상수로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립토 이 표심을 투심을 표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트럼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CNBC랑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건 그냥 대놓고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표 좀 주세요. 멘트 날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우악스럽고 다소 멍청해 보이는 규제 방식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방식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일단 뭐 미국 투표권자는 아니지만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아 온다라고 한다라면 물론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도 엄청 갈리는 뭐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적인 스탠스는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암호화폐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렇게 상반기에 3, 4, 5 뭐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불타오르고 11월 최종 결과가 나오면 과연 어떻게 또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까? 이건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숙지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차트만 너무 바라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이슈적인 상황들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